저는 신내십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했고 작년에 희망퇴직했습니다. 남들보다 잘난 건 없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자존심 하나로 살았습니다. 퇴직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 천천히 생각해도 돼. 고마웠지만 막상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있으니 제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TV만 멍하니 보다 보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이 나를 앞질러 가는 기분. 그래서 다시 뭔가 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퇴직금 일부까지 더해 손에 쥔 돈은 2억. 처음엔 예금을 생각했지만 은행 직원도 말하더군요. 요즘은 다들 투자하세요. 마침 동서가 말했습니다. 형, 주식해요. 요즘 유튜브만 봐도 다 알려줘요. 그날 밤 유튜브를 틀었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한다. 반도체 대폭등 신호탄. 영상 하나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봤을 뿐인데 어느새 차트를 보고 종목을 검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산 건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저점이라 말했고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4일 만에 600만 원이 수익으로 찍혔습니다. 이게 되네? 몇 달치 월급이 며칠 만에 생겼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짜릿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남은 1억도 넣었습니다. 이번엔 전기차 2차 전지. 영상마다 언급되던 종목이었고 실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올랐습니다. 아내와 외식도 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 좋아졌네? 그 말에 웃었지만 속으론 불안했습니다. 조금만 더 수익 내면 말하자. 그런데 그날 밤 뉴스가 떴습니다. 배터리 수출 차질 중국 수급 불안정. 다음날 마이너스 11%. 하루 만에 1,5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남은 3천만 원 이번엔 레버리지 ETF에 넣었습니다. 하루에 10% 넘게 출렁이는 종목. 누구에겐 도박이겠지만 제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처음 하루는 8%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마이너스 12%. 청산은 아니었지만 화면을 보는 눈빛이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밥상에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자기 방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거실엔 사람이 있어도 공기엔 벽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카드값도 밀리고 대출이자도 안 나가. 나 혼자 내고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떨구자 아내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 날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수연이랑 며칠 친정에 있을게.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이 책상 위에 놓인. 아빠, 나중에 다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줄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제 통장엔 78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2억은 사라졌고 가족도 떠났습니다. 주식은 제 인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망가뜨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때 멈추지 못했을까? 그날 밤 베란다에 앉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54세 남자가 엉엉 소리 내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고 위로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아무 말 없이 떠났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던 가족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을 보며 내가 많은 것을 잃었구나 하는 자각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매일 출근하던 회사 대신 아침에 늦게 일어나 중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관련 뉴스를 뒤적였습니다. 유튜브 강의, 커뮤니티 글, 주식 카페 댓글까지 샅샅이 읽으며 한 방에 일어날 방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은 불안했고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월세와 대출 이자는 빠짐없이 나갔고 카드 대금도 줄줄이 밀렸습니다. 고개 숙이고 은행에 전화를 걸던 날들이 쌓였습니다. 이러다 끝장나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가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아내와의 통화도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한다는 게 무의미해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멀리했고 집이라는 울타리가 어느새 나를 옥죄는 감옥이 됐습니다. 나는 혼자였고 그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도 급격히 멀어졌습니다. 아빠의 모습이 달라진 걸 느꼈겠지만 왜 변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편을 들었고 나에겐 점점 냉담해졌습니다. 집안에 남은 건 쌓인 미안함과 눈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무너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족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더 이상 내가 이 가족을 지탱할 힘이 없다는 절망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 홀로 남은 방은 너무도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를 깨우는 건 후회의 무기였고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다음 달 카드 대금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내 손에 쥔 스마트폰은 이제 나를 옥죄는 감옥이었습니다. 주식창을 켤 용기도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 들기가 두려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매일 밤 누군가 내 삶을 대신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카드, 대출 서류, 가족 사진은 가끔씩 내 마음을 찢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 돌릴 수 있다면. 머릿속에서 같은 질문만 반복됩니다. 그리고 문득 그 돈은 내 인생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냈을 뿐이라는 냉혹한 진실에 마주합니다. 내가 잃은 건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가족과 신뢰, 자존감과 희망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소리 없이 집은 텅 비었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